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미술아카데미 전공체험 썸머캠프 목조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김규리입니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목조형 가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은 먼저 목조형 가구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목조형 프로그램과 수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학에는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크게 순수, 공예, 디자인 계열로 나뉘고 그중 목조형 가구학과는 공예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분류는 홍익대학교 기준입니다. 목조형 가구학과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가구 디자인 제작 능력을 가르치는 학과로 가구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실질적인 제작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희 과의 교육 목표를 적어두었습니다. 목조형 가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잘 읽어보고 생기부나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학년별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간단히 실기 수업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조형 언어를 배우고 자신만의 조형 감각을 기르는 기초 입체, 기초 평면, 기초 디자인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공구기법과 조형 수업에서는 수공구 사용법을 익히며 목공의 기본적인 작업 과정을 배웁니다. 2학년부터는 본격적인 실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수업이 있는데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 수업과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수업입니다. 스튜디오 수업에서는 다양한 기계와 공구를 사용하여 정석적인 방식으로 목가구를 제작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반면 컨셉추얼 수업은 목공 기술이나 마감보다는 가구의 개념과 조형성, 아이디어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보다 예술적인 아트 퍼니처 작업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두 수업은 병행해서 들을 수도 있고 본인과 맞는 수업을 하나만 선택해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업이든 1부터 6까지 이수해야 무사히 졸업장이 나옵니다. 4학년부터는 심화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가며 가구를 제작합니다. 4학년 때는 1년간 졸업 전시회에서 전시될 졸업 작품을 제작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매년 과제 전시 혹은 졸업 전시회를 진행하며 총 4번의 전시를 마쳐야 졸업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곳은 저희 과의 작업 공간들입니다. 학년별 실기실과 공용 실기실, 기계실, 도장실, 야외 샌딩장 등이 있습니다. 아까 학년별 수업 커리큘럼을 설명하면서 제가 아트 퍼니처를 언급했죠. 아트 퍼니처란 목재 및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예술적 가구를 뜻하는데요. 가구의 실질적인 용도의 범위를 넘어 가구로 예술적인 조형물을 창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들은 저희과 선배님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다양한 색채와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하거나 목재 본연의 질감을 살린 세련된 디자인의 가구도 많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목조형 가구학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목조형 가구학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하게 될 목조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한국의 전통 목조 기법인 짜임 기법을 활용한 선반 만들기입니다. 이를 수공구로 직접 제작해봄으로써 목공의 전통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목조 제작 능력을 키워볼 겁니다. 여기서 한국 전통 목자인 기법이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끼리 서로 짜맞춘 기법을 뜻합니다. 과거 선조들은 못을 사용하지 않은 목자인 기법을 통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변형이 거의 없는 목가구를 제작해왔습니다. 짜임 기법에는 맞짜임, 턱짜임, 연귀짜임, 장부짜임, 사계짜임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 선반은 아주 간소화된 형태의 연기짜임과 사계짜임이 들어갑니다. 준비물에는 원목, 톱, 끌 등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미 학교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0.7 샤프 정도만 준비해오면 될 것 같아요. 나무에 표시하기에 0.5 샤프는 너무 얇아서 잘 부러지고 0.9 샤프는 너무 두꺼워서 잘못 표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0.7 샤프를 추천드립니다. 0.7 샤프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좀 더 얇은 샤프여도 괜찮지만 볼펜은 사용이 어려우니 꼭 샤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에 쓰는 이 톱과 끌은 아주 위험한 공구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 중에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업 일정과 작업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날에는 원목에 짜인 가공할 부분을 마름질하고 톱과 끌을 이용하여 짜인 구조도 만들어 볼 거예요. 둘째 날에는 이 짜임을 마무리하고 우드 카빙을 한 뒤에 접목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접목으로 끝이 아니라 목과구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을 배워볼 건데 1차 샌딩을 하고 바니쉬를 모든 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날에는 전날 바른 바니쉬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2차로 샌딩을 하고 다시 바니쉬를 발라줍니다. 이후 바니쉬가 마르길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최종 샌딩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작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끌입니다. 톱은 톱질 했을 때 바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끌은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끌은 나무를 깎아내는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끌질할 부분에 마름질을 해주고 칼집을 냅니다. 칼집에 맞춰 잘릴 부분의 옆면을 톱질해줍니다. 그 뒤에 산 모양으로 톱질을 해주어서 나무를 어느 정도 끊어내고 조금의 살만 남겨둡니다. 저희는 이 남겨져 있는 살을 끌과 망치로 쳐가면서 없애주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우드 카빙입니다. 우드 카빙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처럼 목조각이나 아예 깊이 홈을 파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건 다음 이미지와 같은 작업입니다. 카빙은 이처럼 가구의 작가만의 개성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생긴 선반에 마음이 가는 대로 카빙을 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볼게요. 이 이미지는 카빙으로 표현한 다양한 질감 패턴들입니다. 일본어로 적혀있는 자료를 찾아서 제가 임의로 번역을 해서 넣어놨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패턴대로 새겨도 좋고 새기고 싶은 또 다른 패턴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공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사포는 방수가 커질수록 그 입자가 더 고와지며 작은 방수에서 시작해서 큰 방수의 사포로 마감합니다. 저희는 일정상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체력을 고려하여 약식으로 마감을 할 텐데요.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의 마감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00방 혹은 120방 사포로 샌딩하며 마름질하며 그었던 연필선과 본래 나무에 있던 크고 작은 스크래치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그 다음 180방, 220방 순서대로 샌딩을 하며 큰 방수의 사포가 만들어낸 스크래치들을 지워줍니다. 어느 정도 샌딩이 되면 먼지를 완전히 털어낸 상태에서 1차로 오일이나 바니쉬를 고르게 도포합니다. 이를 하도 도장이라고 해요. 이 하도 도장이 완전히 건조되면 목재의 상태나 마감재에 따라서 220방 혹은 320방으로 다시 샌딩을 합니다. 다시 2차로 마감재를 바르면 이것을 상도라고 부릅니다. 건조가 끝난 뒤에 320방 이상의 사포로 최종 마감을 해주며 섬세한 마감을 원한다면 600방 사포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 이후 진로를 설명하며 이번 OT를 마치겠습니다. 가구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에 작가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목공방을 열어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취업은 가구, 인테리어, 건축회사를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마케팅,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합니다.
그 외에도 무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 진로를 탐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며 저는 실기 수업 때 여러분들을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